안녕하세요. 행복소통 달인되는 행복교실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나의 감성이 우선순화되어야만 다른 사람을 바라다보는 마음의 배려심이나 이해하려는 진심이 커지게 되고 또 상대방의 감성을 순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의 전반적인 인품이나 성향이 전인적으로 변화가 가능합니다. 누구와도 행복한 소통을 하려면 핵심은 나와 상대방의 감성을 순화시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사람의 감성은 성격이나 살아온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요. 누구든지 칭찬을 받을 때 또는 존중받는 느낌을 받을 때 또 상대방이 나의 말을 진심으로 잘 들어줄 때 또는 천천히 말하며 웃어줄 때 지시보다는 부탁조의 말을 들을 때 기분도 좋고 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인 군자도 아니고 일상을 부딪히며 사는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에게 갑자기 자신의 소통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본능은 자기중심적으로 외부 세계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갈등이나 감정이 솟구치는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행복하다가도 또 언제 불행해질지 모르는 이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칭찬해주는 습관, 상대방 말을 잘 공감하며 들어주는 습관, 또 상대방에게 지시나 일방적인 어투보다는 이 겸양조나 부탁조로 말을 건네는 습관, 또 사랑한다는 말이나 당신이 너무 예쁘고 소중하다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이 나의 소통 습관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지식이나 이론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듯 합니다. 우선 남을 탓하기 전에 나의 태도나 소통 습관을 먼저 되돌아보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의미요법이라고 아시죠? 어떤 대상을 별 의미 없이 대할 때는 별 의미가 없지만 소중하다든지 또는 어떤 특별한 의미를 의도적으로 부여하면 새롭거나 이 소중한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일종의 심리요법이긴 하지만 이론적인 면을 떠나서 이 사람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모든 일이나 이 상황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 상대방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만 해도 이 상대에 대한 나의 언행이 좀 더 부드러워지고 너그러워지게 되고요. 결국은 상대에 대한 긍정적인 언행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상황이나 이 상대방에 대한 의미 주기 요법으로서 나의 감성을 순화하는 이 실제 사례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인 나의 감성 순화를 위한 저희 구체적인 실천 실습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고요. 또한 여러분도 실생활에서 실천 실습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을 바라다보는 깊고 넓은 해안을 갖기 위해서는 또 그를 통해서 상대를 긍정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나의 감성을 순화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세 가지 이해가 우선 필요합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내 가족처럼 똑같이 귀한 존재이다 하는 의미 주기, 마음 정리가 중요합니다. 이는 남을 내 가족처럼 대하는 진정한 마음을 갖는데 꼭 필요한 의미 주기 마음 정리입니다. 내가 제일 낫다? 내 아들이 최고 예쁘다? 그것은 거꾸로 상대방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점이죠. 제가 지도한 학생들을 대할 때도 자기 집에서는 엄마 아빠의 소중한 아들 딸일 텐데 라고 생각해 보는 순간 갑자기 학생을 대하는 저의 마음이 곧바로 순화되고요. 좀 더 진정성 있는 태도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려는 마음이 우러나오더라고요. 일전에도 식당에서 식사 도중에 의미요법 차원에서 충격적이고 신선한 경험을 했습니다. 식당에서 60대 후반의 엄마가 등을 지고 있고요. 이 청년인 아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청년이 밥 먹는 모습이 무척 개걸스럽다고 할까요? 아무튼 순간적으로 참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허겁지겁 식사를 하더라고요. 괜히 이유도 없이 밉상처럼 보였습니다. 순간 등진 어머니를 생각해 보는 순간 확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엔 자식의 아들이 맛있게 밥 먹는 모습이 참 보기 흐뭇하겠구나 라고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의 마음이 180도 확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밥 먹는 그 청년이 참 정겨운 모습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마음이나 시각에서 상대를 바라다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크게 깨달은 계기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 누구든 의도는 선하다. 단지 상황과 성향이 다를 뿐이다. 라는 점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모든 행위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마인드, 마음 정리가 필요한데요. 자, 상대방을 오해하거나 비판했던 경우에도 그 이유가 내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른 경우가 많고요. 결국 후회하게 되고 이 스스로가 속이 좁고 시니컬한 사람이 될 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녀이든 직장 동료이든 무엇을 못했다든지 또는 안 했다든지 그럴 경우에 자, 일단은 내 입장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그럴 만한 이유나 상황이 있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상대방을 바라다보는 마음이 좀 더 긍정적이고 너그러운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상대와 윈윈하고 친화적인 결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세 번째로는 자, 내가 먼저 변해 상대도 변한다 라는 마음 정리, 의미 주기가 필요합니다. 자, 상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또는 설득하기 위해서 잔소리하기, 언성 높이기, 질책하는 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변화하는 것이 편하고 이 상대의 감정을 순화시키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자, 나를 더욱 높이려고 하면 할수록 갈등만 커지고 신뢰는 커질 뿐이죠. 먼저 대접해야 대접을 받는다는 말, 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이 있잖아요. 차라리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여주면 도리어 상대가 나를 높게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단지 마음 씀씀이만 필요할 뿐인데요. 자,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앞에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항상 최선의 태도와 진정성 있는 경청의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은 100% 저를 아주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행복한 인간관계를 위해선 인간의 이해와 의미 주기로 상대방을 바라다 보면서 나의 감성을 순화하는 것이 무척 중요한데요. 나의 감성을 순화한 의미 주기 마음 정리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 상대방도 나의 가족처럼 소중하다는 마음을 항상 갖게 되면은요. 다 내 아들, 딸 같은데 다 내 부모님 같은 분인데 라는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의 상황이나 성향을 이해해 주려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요. 그럴 만한 이유나 상황이 있었겠지. 일부러 그럴 리는 없겠지라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내가 먼저 변하는 것이 상대도 변하게 하는 길이구나 라는 마음 정리를 하게 되면은요. 내가 먼저 본을 보여줘야 되겠구나. 아들, 딸에게 너무 말로만 이래라 저래라 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 마음이 한층 평온해지고 상대를 넉넉한 배려심으로 바라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도 운동 경기처럼 연습을 통해서 단련되고 습관화되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의미요법으로 다양한 상황별로 나의 감정을 순화하는 저의 실천 실습 사례를 알아본 후 여러분도 습관화를 위해서 직접 실천 실습해 보는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즐겁고 힘차게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